답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정적분의 활용 넓이입니다. 넓이. 정적분의 정의랑 밀접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적분의 정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정적분의 정의라는 게 어떤 구간에서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 그 넓이를 정적분이라고 하자. 구간에서 함수가 0보다 작으면 정적분을 넓이에 마이너스 주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죠?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때 요 넓이를 s라고 하면은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는 이 정적분이 저 넓이와 같다라고 정적분의 정의를 배웠고요. 만약에 얘가 음수면 그래프가 fx가 음수면 요 넓이가 이제 정적분이라는 게 저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기했던 거는 정적분이라는 게 넓이로 어떻게 나타내지냐 이거를 배운 거고, 지금은 그러니까 반대로 그럼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넓이는 정적분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정적분을 가지고 어떻게 구하느냐? 대표적으로 자, y는 fx가 있고요. x는 a, x는 b, x축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얘 fx가 이렇게 있어요. a, b, x축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그 말은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그죠? 둘러싸인 넓이. 근데 우리가 이제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요 넓이라는 거는 정적분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한 거랑 같다 그랬거든. 그죠? 근데 여기의 넓이는 정적분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라 그랬으니까 넓이는 정적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내가 이때 요 A에서 B 요 중간에 뚫고 지나가는 요 점의 x좌표를 C라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이때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그 넓이는 인티그럴 A에서 C까지는 fx를 그냥 정적분하시면 됩니다. 양인대니까. 근데 음인대 같은 경우 C에서 B까지는 음이니까 마이너스 fx를 정적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CD 정적분의 정의에서 C에서 D까지 fx dx인데 얘가 음이면은 정적분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랬으니까 넓이는 반대로 마이너스가 일로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이너스는 어차피 상수니까 안으로 들어가도 되잖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우린 얘를 갖다 한 번에 싸잡아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보니까 얘는 지금 P적분함수가 A에서 C까지 구간에서는 양이라 fx가 양이라서 fx가 P적분함수에 들어가 있고, C에서 B까지는 fx가 음인데라 P적분함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얘를 절대값 처리를 하면은 양인데는 그냥 절대값이 벗겨진 거고, 음인데는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생긴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아까 문제 풀 때도 했던 정적분의 성질에서 P적분함수가 똑같은데 아래 끝과 위 끝이 더하기로 붙어 있으면 얘를 갖다가 한 번에 합쳐서 A에서 B까지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떤 함수를 갖다가 x는 A에서 B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여라 하면은 어떻게 한다? A에서 B까지 P적분함수에다가 뭘 넣어요? 정적분이 아니고 넓이를 구하려죠. 만약에 정적분이었으면 그냥 A에서 B까지 fx dx를 하시면 되는데 얘는 넓이니까
P적분함수에다가 그냥 fx를 넣는 게 아니고 절대값 fx를 넣어야 된다. 절대값 fx. 알겠습니까? 그래서 넓이는 결론은 구하는 방법은 이게 다예요. 넓이는 뭐다?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을 이용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정적분의 P적분함수만 절대값 처리를 해버리시면 그게 넓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질문 있어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앞에서 정적분 정의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 니네한테. 얘가 왜 정적분이냐,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A에서 B까지 인티그럴이라는 게 쌓는 거라 그랬거든요. 쌓는 거, 더하는 거. 근데 이제 뭘 더하는 거야? fx, 함수값을 더하는 거야. 근데 fx가 양이면은 함수값을 이렇게 더하면은 얘가 그냥 그대로 넓이가 돼. 함수값이 양이니까. 근데 fx가 음이면은 함수값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값들이니까 이 넓이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넓이를 구할 때는 결론은 뭐야? 그 함수값에다가 절대값 처리를 해버리시면은 그게 넓이가 된다 이 얘기죠. 넓이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게 다예요. 자, 정적분의 활용을 가지고 정적분을 가지고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P적분 함수를 절대값 처리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물어봤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마플에 앞을 안 풀어줬는데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절대값 x에 x 마이너스 2 뭐 dx 이런 게 있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아까는 그냥 이런 문제가 정적분 문제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끝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건 무슨 문제로 바뀌냐? P적분 함수의 절대값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건 이 그래프를, 이 함수를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소린 거야. 둘러싸인 넓이로 해석이 된다 이거죠. P적분 함수의 절대값 표시가 있으면. 됐습니까? 네? 형 잘 알겠어? 개뿔씨. 자, 그럼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는 그렇게 구한다 치고, 그러면 두 곡선, 뭐 다른 x축이 아닌 직선하고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x축과 둘러싸인 거. 그럼 얘가 x축이 아닐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x축이 아닐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y는 fx인데 여기 이렇게 y는 gx라는 직선이 있어요. a에서 b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전에 얘를 갖다가 P적분 함수에다가 절대값 fx, 어쨌든 fx에다가 절대값 처리를 한 거는 fx가 x축하고 둘러싸인 거니까 절대값에 그냥 fx만 들어갔던 거고, 지금처럼 fx랑 gx라는 거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두리를 뺀 거, 이 두리를 뺀 거에 절대값을 적분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넓이라고. 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이해해서 받으면 되겠어요. 여기서 아까 선분의 개념을. 무슨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에서 위의 함수에서 밑의 함수를 뺀 이 함수값 차, 얘네를 갖다 싹 다 더하면 넓이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여기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위에 있는 게 달라지죠. 얘가 위에니까 여기서 얘를 빼야 될 거 아니야. 누구에서 누구를 빼냐가 달라져. 그게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엔 뭐야?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얘를 갖다가 구간을 나눴을 때 우리는 실제로 문제풀이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넓이를 구할 때 이 절대값 기호 잘 안 써요. 그냥 한 번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누구에서 누구를 뺀 걸 적분을 하냐? 넓이 구하라고 하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무엇을 적분을 하냐? 여기에서 이거 뺀 거, 위에 거에서 아래 뺀 거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게 특수한 케이스가 이 x축하고 둘러싸인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관찰을 해보면은 아까 배웠던 게 이 개념인 거죠. 아까 여기는 그냥 fx를 한 이유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은 그게 fx 아니야. 근데 얘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은 그게 마이너스 fx잖아. 위에 게 0이니까. 그래서 얘 마이너스 했던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됐든. 그게 x축하고 둘러싸인 거냐, 뭐 y는 fx라는 게 있을 때 이게 뭐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냐, 아니면은 이런 게 있을 때 뭐 직선하고 둘러싸인 넓이냐, 아니면은 곡선하고 둘러싸인 넓이냐,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 결국에는 적분을 하시는데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피적분함수가 양이 되게끔 적분을 하시면 돼요. 양이 되게끔.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우선 뭐부터 잡아야 되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우선은 그 둘러싸인 거의 교점의 x좌표부터 구하셔야 돼요.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이거를 구하셔야, 그래야 그 x좌표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니까 피적분함수가 f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피적분함수가 마이너스 f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교점의 x좌표를 구했으면은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f 빼기 g를 적분하시면 되고, 베타에서 감마까지는 g에서 f 뺀 걸 적분하시면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고 하시면 제일 먼저 교점의 x좌표를 먼저 구해놓고, 그리고 피적분함수를 처리하실 때 실제로 뭐 절대값 잘 안 써요. 그냥 양이 되게끔만 처리하시면 되겠다. 양이 되게끔. 문제는 단순 적분입니다. 단순 적분. 자, 보시면은 자, 유행 1번에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분의 9래요. 양수 a의 값을 구하래요. 이건 이제 앞에 거랑 약간 접목시켜놨어요.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x에다가 0 대입인데 이거 빵빵이니까 당근이야 또. 자, 양변 미분하시면 좌변이 fx고요. 우변이 미분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됩니다. 요렇게. 그래 놓고 얘를 갖다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래프가 지금 0하고 a 요렇게 잡힐 거거든요. a가 양수니까. 그럼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 구하라는 거고,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 정적분을 인티그럴 0에서 a까지 피적분함수를 뭘 구하시면 되냐? 여기는 지금 0에서 a까지는 fx가 양인데니까 그냥 갖다가 그대로 쓰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표시 잘 안 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써버리죠. 그래서 얘가 얼마다? 2분의 9다. 단순적분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x의 제곱 하시고 0에서 a까지 한 게 2분의 9. a값 나오겠죠. 산수는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네. 너만 알면 다 아는 거야. 네, 너 이해시키면 내 성공하는 거야. 나는 이제. 난 이제, 나는 이제 수학 강사로서 나는 나는 꿈을 다 이루는 거야. 너 이해시키면. 인간 승리하는 거야 나는. 자, 2번에 자, 쟤랑 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7이 되는 양수 A는 뭐냐요? 자, 얘랑 얘가 둘러싸인 거니까 우선 나는 뭐부터 구해야 된다? 얘랑 얘가 만나는 점부터 아셔야 돼요. 그럼 만나는 점을 알아내야 되니까 우리는 뭘 해요?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고1 때부터 주구장창 읊었던 요게 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기서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나눠도 되겠어요. X는 나누면 안 되겠죠, 함부로. 자, 이항해가지고 분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X에 X-1로 분배하시면 좌변에는 X가 남고 얘가 넘어오면은
뭐가 남아요? 뭐 남아? 이런 거라도 해. 그지? 할 수 있는 게 뭐, 이거 중학교 1학년 거 아니야? 넘어가서 x에 x-1로 분배하면. 아, 이것도 못해. 권유현이 뭐요? 같이 못해. 아니 X. 잠깐만. 와, 씨. 현식아, 너밖에 없어. 응? 야, 뭐요? x에 x-1 이항에서 분배하시면 못해? 아니 얘가 마이너스 x에 x-1이잖아. 그럼 이항하면은 플러스 1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서 만난다는 거야? 0, 1, 마일에서 만난다는 소리거든. 잘 들어. 자, 얘랑 얘 그래프가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네? 간만에 본 3차 아니야. 0중근 1실근 아니야. 최고차 양수고.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 여기가 지금 0중근 1실근으로 이거거든? 얘는 어떻게 돼? 위로 볼록 0하고 1에서 근한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만나는 점을 대수적으로 구해보니까 그래서 0, 마일 1. 여기가 이제 마일인 거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건 결국에는 요거랑 요거를 구하라는 소리거든? 이 소리거든?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보여드린 거고, 자, 얘와 얘를 둘러싸인 거를 연립을 하니까 이런 식이 만들어졌거든? 이런 식이. 맞아요? 이런 식. 다시 말하면 얘는 내가 지금 정확하게 해를 구하기 위해서 A를 나눴는데 이항을 해서 안 나누고 그냥 가시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 그냥 연립을 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다시 됩니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얘랑 얘가 둘러싸인 이 넓이는 결국에는 얘네들을 연립한 요렇게 생긴 새로운 3차함수가 있거든? 저렇게 생긴 3차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랑 어차피 똑같다고요.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도형의 둘러싸인 넓이라는 거는 결국에 둘을 연립한 거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그냥 걔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보는 것과 동일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주로 그렇게 풀지 이렇게 안 푼다고요. 생각 자체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야. y는 fx하고 y는 gx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그럼 니네 이걸 어떻게 구하냐? 둘을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해가지고 P적분함수에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절대값 fx 빼기 gx 이거를 하거든?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하실 때 얘와 얘를 갖다가 두 함수를 뺀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둘러싸인 넓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잘 안 하고 그냥 얘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봐서 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편하다 이겁니다. 그럼 얘는 이거예요. 둘러싸인 넓이가 7이래요. 7 여기서 지금 결국은. 근데 얘가 잘 보니까 얘가 3차 함수인데 지금 절편이 마일 0, 1이거든요. 뭐가 보여요? 대칭성이 보이죠. 그럼 얘 둘러싸인 넓이가 7이라는 건 한쪽 넓이가 2분의 7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식을 세워보시면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요 함수를 정적분한값 요 함수를 정적분한 거. 이건 정적분이야? 정적분한 값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거죠. 얘는 정적분이니까
2분의 7이라고 쓰고 싶었으면 얘를 정적분으로 쓰면 안 되고 얘를 넓이라고 했어야죠. 넓이라고 할 거면은 보다시피 0에서 1까지는 음수인데니까 애초에 절대값 잘 안 한다 그랬죠?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달고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안 쓰고 맨 처음에 써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로부터 우리는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2분의 7씩인 걸 알아냈어요. 그럼 우리는 이로부터 0에서 1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면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왜? 음수인대잖아요. 음수인대는 정적분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다. 정적분의 정의에서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머지 이제 A는 빼내시고 이거는 단순 적분. A 값이 나오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밑에 있는 거 유제 2개 있어요. 해보세요. 우리 하영이 할 수 있으면 진짜 대박이다 이들이. 1번은 마이에서 0까지 둘러싸인 넓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끊어야 돼요. 그래프를 친절하게 그려줬어요. 이게 얼마예요? 인수분해를 해보시게 되면은 마일인 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넓이를 구할 거니까 넓이는 절대값 적분. 절대값 적분은 양인대는 그냥 쓰고 음인대는 마이너스 달고 쓰고. 7번 봐 그지야. 답이 안 나오는데 무슨.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일까지는 그냥 써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d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음인대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 그래야지 이게 절대값이라고.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dx 이렇게 써놓고 이 다음에 틀리는 거는 진짜 단순 계산을 못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을 딱 해놓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와중에 내가 얘기하지만은 우리 하영이는 이런 식이 없어요. 우리 하영이는 이런 식 안 세워요. 하영이는 이런 식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안 쓰고요. 이거 안 돌아가지네. 이게 회전해야 돼요.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막 써요. 얘는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우리 아이는. 이거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닐 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고 2번은 우선 얘랑 둘러싸인 거니까 연립을 해요. 땡큐죠. 땡큐. 연립하니까 뭐 나와? x제곱 마이너스 3x 능력 나오거든? 자 봐. 그럼 얘는 적분을 어떻게 한다? 0에서 얘가 지금 뭐야? x의 x 빼기 3이니까 이거거든. 그래프가 0, 3? 그러니까 원래는 얘랑 둘러싸인 거를 구하라고 한 건데 얘를 연립을 한 함수가 만들어졌으면 그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랑 얘랑 같다니까. 알겠습니까? 대수적으로. 그래서 뭘 하면 돼요? 0에서 3까지 넓이야. 근데 넓이니까 절대값 적분이야. 절대값 적분인데 지금 함수가 음수 부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넓이 구하는데 마이너스 나오시면 음수 나오면은 그냥 원래는 음수 나와도 나중에는 처리를 아까 얘가 말하는 것처럼 절대값 줘서 처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잘 할 때 얘기고 지금 못 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진짜 쫄딱 망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이거 여러분 여기 넓이요. 문제 왕쇼의 왕왕쇼의 왕왕. 자, 몇 가지 이제 책에 이제 없는 몇 가지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공식 이런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넓이 쪽에서 이제 여러분이 파생된 알아두셔야 되는 공식인데 우선은 공식부터 써보면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절대값 x-알파, x-베타 요건 이제 뭐가 되냐? A라고 할까? A. 오케이? 해석하면 이런 소리예요. 이차 함수죠.
A가 양인지 음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절대값이니까 얘는 알파에서 베타가 지금 근이거든요. 근. 그지? 그럼 A가 양이든 음이든 간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맞아? 그럼 요 넓이 지금 구하라는 거야. 문제 말하는 게. 아하. 어떻게 구하냐?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계수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요 근의 차, 요거의 세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세제곱. 그래서 공식부터 써볼게요.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베타까지 절대값 A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예요. dx입니다. 넓이야 넓이. 넓이인데 구간이 근으로 잡힌 거야. 근데 이번엔 3차야 3차. 알파가 중근. 밑에 어떻게 되냐? 넓이가 12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계수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하시면 돼요. 세제곱 아니죠? 4제곱 하시면 돼요. 4제곱. 4제곱. 인티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절대값 넓이에요. A에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에요. 이번엔 베타가 준 거예요. 똑같아요, 어차피. 12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계수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이 공식들은 언제 쓰는 거냐? 언제 쓰는 거냐?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공식인데 어느 상황에서 써야 되냐면은 넓이는 넓이인데 그 정적분의 적분 구간이 피적분함수의 근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피적분함수의 근. 피적분함수의 근. 그럴 때 피적분함수가 2차면 요런 등식으로 요런 관계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피적분함수가 3차면 요렇게 생긴 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은 안 궁금하죠? 자, 언제 쓰는 건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런 거예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요 넓이 구하래요. 저거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적분이 아니고 넓이 구하라네. 이럴 때 구하는 거. 알파 베타. 또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여기 교점 x좌표가 알파 베타예요. 요 넓이 구하래. 첫 번째 거 쓰면 돼요. 어차피 연립하면 2차잖아. 똑같이. 그 말은 자 2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교점 x좌표가 알파 베타예요. 넓이 구하래요. 첫 번째 거 공식. 이럴 때 쓰는 게 첫 번째 공식.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거. 3차일 때는 언제냐? 말 그대로 3차가 있어요. x축하고 이렇게 만나요.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뚫고 지나갑니다. 여기 넓이 구하래요. 12분의 공식 쓰시면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자, 3차가 있어요.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접해요. 알파 베타예요. 얘도 어차피 연립하시면 이렇게 바뀐다 그랬지 계속.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3차가 있는데 2차랑 이렇게 접해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이 넓이 구하래요. 얘도 어차피 연립하면은 저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중근의 위치만 중근도 똑같이 지금은 뭐 알겠어요? 어차피 연립하면은 얘도 이런 그림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다. 이거고 이 공식에 대한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써먹으려고 하면은 써먹을 때가 매우 많아요. 특히나 내신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를 갖다가 더 일반화해가지고 더 알아두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린 지금 2차, 3차까지만 알아두는데 우리가 어쨌든 미적분 원에서는 함수가 4차까지 나오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4차 공식까지도 막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필수로 저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뭘 알면 되느냐? 정적분 넓이를 구하실 때 결국에는 뭐가 변인이냐 체크해 보시면은 최고차항 계수하고요. 뭐 알면 돼요? 이걸 이제 한글로 교점의 x좌표의 차예요. 그냥 차라고 부를 거예요. 차. 차만 알면 돼요. 차만. 차만 알면 돼요. 차만. 저것만 알면은 최고차항 계수랑 차만 알면은 정적분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넓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아까 문제 다시 보세요. 유제 2번 있었어요. 얘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얘네가 연립을 했어요. 연립을 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는 0이 돼서 x의 x 마이너스 3은 는 0이 돼서 둘러싸인 넓이니까 지금 x축 여기 0에서 3까지 이 넓이 구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 이제 앞으로는 공식을 쓰는 겁니다. 얘 넓이는 어떻게 된다? 6분의 2차니까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1이죠. 차 3이죠. 세제곱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공식을 써버릇 하시긴 해야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지금 정적분 기본 연산은 연습은 하시긴 해야 되겠고 나중에는 이런 기본적인 넓이 공식은 외워서 써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공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x축으로 둘러싸인 건데 얘는 그래프 그려보시면 잽싸게 인수분해가 x의 제곱에 x 빼기 3이거든요. 그 말은 0에서 중근이고 3에서 실근이에요. 작은 게 중근, 큰 게 실근.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 요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우리가 식을 세우면은 인티그럴 0에서 3까지 쟤를 갖다가 절대값 적분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넓이니까. 둘러싸인 넓이 아니야. 근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죠? 그럼 이때는 공식을 쓰시면 3차니까 뭐예요? 12분의가 되고요.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차의 4제곱입니다. 4제곱.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죠. 생각보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두 가지를 꼭 잘 찾아서 써먹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이렇게 하나. 이런 거를 또 써먹을 수 있는 데가 보시면 13번 잠깐 보시면 내신에 이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그림과 같이 fx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라고 줬어요. 얘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라고 줬고요. 자, 곡선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가 ax에 의해서 2등분 된다. 그때 a의 값 구하여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얘는 원래는 그냥 수식으로 푸시면 이렇게 돼요. 얘가 2등분 됐으니까 처음에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는 0에서 4까지 넓이니까 절대값인데 양인되니까 그냥 얘를 적분하시면 돼요. x의 제곱 4x dx. 이거는 얘나 얘 아무거나 하나인데 정적분 위에 걸로 구해보시면은 위에 걸로 자, 구간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거든요. 둘러싸인 데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긴 0이고 여기가 궁금하니까 여기에 교점의 x좌표는 얘랑 연립을 해보시면 됩니다. 연립을. 그럼 연립을 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는 ax니까 이항에서 x의 제곱에다가 a 마이너스 4x는 0. 그 말은 근이 0하고 4-a가 나오니까 여기가 4-a거든? 그럼 얘는 정적분 식을 세워보시면 0에서 4-a까지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거 정적분인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넓이로 봐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대신 얘는 지금
P적 분함수 쓸 때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시면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x dx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야지 P적 분함수가 양수가 되는 거야. 그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2등분 된 거니까 여기에다가 2배 한 거랑 같다. 이렇게 해서 수식으로 그냥 직접 적분해서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어떻게 가능하냐? 얘가 지금 처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엔 이 넓이 아닙니까? 뭐야? 근으로 둘러싸인 넓이거든요. 공식 쓰면 뭐예요? 6분의 최고차 한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차의 세제곱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결국에는 아까 요 둘러싸인 넓이인데 요것도 결국에는 근으로 둘러싸인 넓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쟤도 그냥 공식을 쓰시면 6분의 최고차 한계수의 절대값 대신 차가 4-a의 세제곱 여기에다가 2배 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물어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을 써먹을 때가 많아. 써먹으려고 하시면 써먹을 때를 모르니까 못 써먹는 거지. 써먹을 때가 없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적어도 요 2차, 3차에 대한 공식은 정말 활용도가 높다. 꼭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질문 있나요? 없어.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니까 잘 보세요. 정적분 관련한 내용들인데 이런 거 원래 공수 1 할 때나 좀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공수 1에서 별로 활용도 높지 않아서 자 이렇게 생긴 y는 x의 ax의 n제곱짜리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n제곱 ax의 n제곱 a가 양수일 때 자 그때 임의의 점을 하나 찍고요. 그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 y축의 수선의 발 내렸을 때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갖다가 각각을 s, t라고 하시게 되면은 s하고 t의 b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증명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임의로 내가 이제 이거는 대수 공수원 이런 거 할 때 평면좌표 해석기 할 때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요런 거 확인할 때는 그냥 여기 x 값을 내가 임의로 1이라고 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a가 되겠거든요. 그럼 참고로 요 t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는 뭐가 되냐면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ax의 n제곱 dx가 돼요. 적분 잽싸게 빨리 하시면 n 더하기 1분의 a x의 n 더하기 1제곱 요거를 0에서 1까지 적분한 거니까 1 대입하시면 n 더하기 1분의 a 돼요. 얘가 t예요. 근데 참고로 전체 넓이가 뭐예요? a예요. 그죠? 그럼 전체 넓이가 a라는 거는 s는 뭐가 돼야지 얘가 a가 되겠니? n 더하기 1분의 뭔 a가 돼야 되겠어요? 1에서 빼면 될 거 아니야? 1이 아니고 a에서 빼면 될 거 아니야? a에서 뭐가 돼야 되겠어요? a에서 얘를 빼라고 a에서 얘를 빼라고 a로 분배하신 뭐야? n 더하기 1분의 뭐야? 그거 이것도 몰라. 아니, 저 그지야 그지. A 산 거지 뭐야? 마이너스 쟤는 아까부터 왜 저러는겨? 마이너스 n이냐? n이지 씨. na 돼요 빼니까. 그러니까 s랑 t는 b가 n 대 1이 돼요. 항상 n 대 1이에요. 얘가 2차잖아 2 대 1이에요. 3차잖아 3 대 1이고요. 4차잖아 4 대 1이야. 알겠어요? 이런 성질이 생긴다고. 오케이? 근데 이게 돼. 증명도 어렵지 않아. 외우기도 어렵지 않아? 했어.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2차의 좀 특수한 상황으로 하나 좀 알아두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다 덧그릴게. 자, 얘를 갖다가 내가 아니다. 다시 할게. 자, 2차의 안에서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ax의 제곱이에요. 1이라고 할게요. a라고 할게요. 여기 1,a에서 접선을 갖다 이렇게 그어봤어요. 접선을 1,a야. 여기가 접점이야. 알았어요? 접선을 그어봤어요. y절편을 찾아봤어요. 근데 접방 잽싸게 돌리시면은 얘 접방 y 프라임이 2ax거든. 그죠? 그럼 기울기는 1 대입하면은 2a거든. x-1 더하기 a야, 지나는 점이. 그러니까 y는 2ax에다가 마이너스 a가 나와. 그러니까 y절편이 뭐가 나와? 얘가 마이너스 a가 나와. 대수적으로 항상.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항상 같게 나와.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얘랑 얘랑을 놓고 보시면은 얘가 지금 둘이 합동이 돼. 예? 그러니까 아까 여기 t에 해당하던 넓이가 원래는 t에 해당하던 게 요게 t였는데 얘가 요게 t였는데 얘가 합동이라 넓이가 같으니까 얘를 1로 치우면 얘가 t가 된다고. 맞아요? 지저분해지네. 자, 얘가 t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랑 둘러싸인 넓이의 b가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야? 얘는 지금 2차니까 2대 1이 된다는 소리지. 맞아요? 그렇게 된다고 해보니까 대수적으로 구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얘가 지금 2차 함수에 한해서인데 2차 함수는 대칭성이거든. 얘를 갖다 나머지 반쪽을 펼쳐봤어요. 나머지 반쪽을 펼쳐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대칭축인데 여기에서의 접선 여기에서 접선 쓱쓱 해봤어. 그러면은 저기를 갖다가 2배 한 거니까 어쨌든 저쨌든 싹 쪼개주시면은 여기가 접점이라고 할 때 결국에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하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하고 몇 대 몇이 되느냐 해보니까 2대 1이 된다고요. 맞아요? 2배 양쪽 대칭을 양쪽 저쪽도 펼쳐놓고 보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이 상황에서 얘를 갖다가 이 접점을 지금은 접점이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인 건데 이거를 접점을 약간 랜덤하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이 하나는 여기 있고 접점이 하나는 여기 있다. 그러면은 그때 접선을 갖다가 그어보고 접선을 그어보시면 얘가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때에서도 요 접점을 이은 요렇게 생긴 일종의 활골입니다. 둘러싸인 넓이와 요 접선 둘러싸인 요 넓이 요거의 비가 여전히 2대1이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2차 함수 할 때 이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2차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2차 함수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x1, x2거든요. x좌표가. 그럼 접선을 그었을 때의 교점의 x좌표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중점이 된다 그랬어요. 항상. 평균값 정리할 때 했죠. 그래서 얘와 얘를 이은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 값을 갖는 애가 어디다? 무조건 중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균값 정리해서 2차에 한해서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2차 쪽에 성질이 좀 많아. 2차 쪽에 성질이. 예? 2차 쪽에 성질이 좀 많다고.
이런 성질들. 나중에 내신에 2차 함수하고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여기를 구하라는 문제.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그럼 이거를 정석대로 구하려면 니네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정석대로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구간을 함수가 바뀌거든.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2차에서 이 접선 뺀 거 적분하셔야 되고 오른쪽은 2차에서 이 접선 뺀 거를 적분해야 되니까 피적분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따로 구할 수밖에 없거든. 정석대로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나중에 내신할 때는 좀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이런 잡계산이거든. 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 구해서 반대 가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소용시 아니야. 2차하고 직선 둘러싸인 넓이 아니야. 절편으로 근으로 둘러싸인 넓이 아니야.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넓이가 2에 해당하는 넓이가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차의 세제곱하면 되니까 이거에 반대만 하면 바로 나오거든. 그렇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이런 건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 책에 이제 코딱지만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역함수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역함수와 원함수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거거든요. 원함수와 역함수가 둘러싸인 거. 원함수와 역함수는 지금 우리는 y는 x 대칭이라는 거를 배웠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함수에 한해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 함수가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y는 fx입니다. 그럼 알다시피 역함수는 대칭이니까 이렇게 될 거거든요. y는 f 인버스 x는 그때 만약에 얘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보다시피 대칭성으로 하나만 구해서 2배 하시면 돼요. 그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 교점의 x좌표는 구했다 치면은 알파에서 베타까지를 넓이니까 절대값 적분하시면 되거든. 뭔 절대값을 적분하면 돼요? 두 함수 뺀 거 절대값 적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f 원함수랑 역함수랑 둘이 뺀 거 적분하는 건데, 우리가 역함수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역함수는 많지 않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어떻게 구하냐? 주어진 상황에 y는 x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2배 해요. 알파에서 베타까지를 뭘 구해서. 어차피 나는 역함수는 뭔지 모르거든요. 모르는 상황이 많거든. 그러니까 원함수랑 누구랑? y는 x랑 둘러싸인 넓이를 갖다가 주로 정적분, 넓이를 구해서 그거를 2배 한다고요. 대칭성으로. 니네가 역함수를 못 구하는 게 더 많다니까. 니네가 역함수 구해봤자 지금 뭐 끽해봤자 지수로그밖에 없는데, 지수로그는 정작 아직은 또 적분을 할 줄 몰라요. 미적분 2는 가야지 할 줄 아시고. 결국엔 그럼 니네가 지금 배운 다항함수가 3차, 4차인데 3차 함수 중에서 역함수 구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못 구해요. 구해보세요. 못 구해. 그래서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원함수와 역함수의 둘러싸인 넓이는 원함수와 y는 x의 둘러싸인 넓이의 2배 관계로 구할 수가 있다. 항상은 아니야. 왜? 지금은 내가 단편적으로 원함수가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다 고1 때부터 쌓여 있어야 되겠죠. 여기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 이런 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 원함수 역함수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해? 아 그질세 진짜. 이 그지들 진짜 어떻게 구해? 원함수 역함수 교점은 와씨. 아니 뭐 그 y는 x잖아요. 그냥 그 원함수랑 y는 x랑 연립하시면 돼요. 얘기했잖아요. 됐어. 아니 y는 x 얘기하고 주댕이 조용해. 아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미1에서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데 미1에서는 기역자 정리라고 있어요. 정식 명칭은 아니겠죠? 자, 기역자 정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역자인지는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은 정리만 알려드릴게요. 언제 쓰는 거냐면 인티그럴 원함수 정적분 더하기 인티그럴 역함수 정적분, 이런 구조가 나오면은 쓸 수 있는 게 기역자 정리인데, 대신 쓰려면은 뭐가 맞아야 되냐면요, 이 적분 구간이 조건에 맞아야 돼요. 적분 구간이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적분 구간이 어떤 조건에 맞아야 되냐? 적분 구간이 한 놈의 적분 구간이 다른 놈의 함수값의 구간으로 잡히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 구조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기역자 정리라는 거에 의해서, 전문 용어 아니고요. 자, 이런 정리에 의해서 이 정적분의 합은 뭐가 되냐면 윗끝끼리 곱한 거에서 아랫끝끼리 곱한 거를 뺀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이걸 여러분이 기역자 정리라고 가르칩니다. 왠지는 다음에 그림 그리면은 기역자처럼 생겼어. 그래서 기역자 정리라고 하는 거고, 써먹을 줄 아셔야 돼. 중요한 거는 증명은, 수식 증명은 미1에서 못해요. 증명하려면 미적분 2는 가야지 수식으로 할 수 있고, 미1에서는 그럼 이건 그림 그려서밖에 증명을 못하거든요. 그림 그려서. 그러니까 다음번에 지금 그림 그려서 한번 해드릴게요. 증명을 해드릴 텐데, 적용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원함수의 정적분하고 역함수의 정적분의 합이 있잖아. 합은 윗끝끼리 곱한 거에서 아랫끝끼리 곱한 걸 빼면 되는데, 대신 뭐가 맞아야 되냐면은 구간이 맞아야 돼. 만약에 내가 역함수의 여기 구간을 뭐라고 줬잖아. 여기가 예를 들어 역함수가 G고 원함수가 F야. 근데 여기 구간을 1하고 2라고 줬잖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가 잡혀야 되면 구간이 G1, G2가 와야 된다고. 이 구간의 구조가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고요. 구간이 아니면 애초에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거의 99.999%가 다 이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아까 이거랑은 딴 얘기입니다. 아까 얘는 원함수랑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거고, 이건 아예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얘는 원함수 적분 따로 역함수 적분 따로 한 거에 대한 합에 대한 이야기야. 알겠어요? 합에 대한 이야기.